네, 여러분 이제 Chapter 12 Membrane Transport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Flip Learning, 먼저 여러분이 공부하고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챕터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Principles of Transmembrane Transport. 트랜스멤브레인을 통과해서 뭔가를 통과하는 거죠. Transmembrane Transport에 대해서. 또 하나 Transporter and their function. Transporter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트랜스멤브레인을 트랜스포트하는 큰 두 가지 물질인데, 하나는 트랜스포터, 또 하나는 아이언 채널인데,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물질을 이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ion channels and nerve cell signaling. 그래서 사실 이 신경전달이라는 것은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기가 전달되는 건데, 그 전기가 바로 이 아이언 채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단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를 할 때 만약에 리피드 바이레이어로만 돼 있다, 이렇게 리피드 바이레이어로만 돼 있으면 프로틴 없이 그냥 아티피셜한 리피드 바이레이어로만 돼 있다면, 참 희한하게 이 바깥에 있는 물질은 안으로 못 들어가고 또 안에 있는 물질은 또 바깥으로 못 나오고, 상당히 익스클루시브한 그냥 베리어로만 작동하는 거죠. 베리어로만 작동하겠는데, 만약 거기에 단백질이 이제 가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게 된다면, 이 단백질은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들여오거나, 또는 들락날락하게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셀 멤브레인의 프로틴의 기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셀 멤브레인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틴 중에서 이 트랜스포트, 어떤 물질을 수송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은 앞에서 봤듯이 트랜스포터라는 단백질과 또 하나 아이언 채널, 이 두 가지가 있다. 한번 살펴봅니다. 자, 트랜스멤브레인 트랜스포트에서 리피드 바이레이어 자체는 impermeable, 뭔가를 통과시키지 않아. 아연이라든가 또는 폴라 몰레큘, 특히 이것들은 통과시키질 않아요. 단지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아주 스몰 몰레큘이나 폴라하지 않은 몰레큘을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멤브레인에 단백질이 있게 되면은, 멤브레인에 이렇게 단백질이 있게 되면 단백질에 의해서 어떤 물질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어떤 물질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바깥과 안쪽이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의 환경이 매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과 안쪽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노가닉 이온으로는 뭐가 있을까 하면, 예를 들어서 포타슘이라든가 또는 소듐이라든가 또는 클로라이드라든가, 그죠? 뭐 이거 이노가닉이니까 클로라이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을 텐데, 이것의 차이, 소듐이 바깥에 높고 안에 낮고, 포타슘이 안에 높고 바깥에 낮고, 이런 차이가 결국은 멤브레인 포텐셜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이쪽을 우리가 만약에 전압을 한번 잰다고 생각을 해보죠. 전기적으로 전압을 재면 이게 솔트 농도의 차이가 나면은 전압의 차이가 나겠죠. 그것을 갖다 우리는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한다. 그런 거고, 셀은 두 개의 이제 트랜스포트 프로틴인데, 하나는 트랜스포터, 하나는 채널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솔루트는 뭐 이온일 수도 있고 스몰 몰레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데는 passive 또는 active. passive는 에너지가 필요 없죠. active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passive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죠? high에서 low로 가는 거를 이제 passive라고 그런다면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이것은 low에서 high로 가게 되죠. low에서 high로 가는 이와 같은 트랜스포트의 방법을 active transport다. 그런 것이고 여기서 두 가지 concentration gradient와 그 다음에 membrane potential 두 가지가 membrane potential, concentration gradient와 membrane potential이 이 passive transport 특히 어떤 것에 영향을 charged 이제 high에서 low로 가는데 거기에 이런 membrane potential이나 concentration gradient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 passive transport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하나 생명현상에서 물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죠. 물은 이제 그 멤브레인 사이에 두고 passively 그러니까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옮겨가겠죠.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그래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가게 되면 마치 그 물이 어디에 흘러가는 거 이렇게 된다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물이. 이와 같이 물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흘러갈 때 생기는 그 압력, 그걸 갖다 우리는 오스모시스다. 오스모시스. 높은 농도에서 낮은 물의 농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갈 때 거기서 생기는 압력을 오스모시스라고 부른다. 여기서 실제로 이제 세포에 있는 그 농도들을 한번 따져본 건데요. 그래서 소듐 같은 경우, 소듐은 세포 안쪽의 농도가 낮죠. 낮은데 세포 바깥쪽은 농도가 높죠. 반면에 포타슘, 소듐하고 포타슘은 아주 정반대죠. 세포 안은 높죠. 그러나 세포 바깥은 아주 낮죠. 두 가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은 다 낮은데 특히 칼슘 같은 경우는 세포 안이 정말 낮죠. 세포 안쪽에 있는 농도가. 바깥쪽이 그거에 비해서는 꽤 높죠. 거의 10,000배 정도 높으니까. 프로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세포 바깥과 세포 안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세포 안과 세포 바깥. 클로라이드 보시면 세포 안쪽이 낮고 세포 바깥쪽이 상당히 높죠. 이런 식으로 이온들이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 안쪽과 바깥쪽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예를 들어 소듐 바깥에 있는 소듐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는 소듐은 안에 있는 소듐의 농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들어가고 싶어 하죠. 안으로. 포타슘 같은 경우는 안이 높고 바깥이 낮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나가고 싶어 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안쪽은 낮고 또는 바깥쪽은 높고를 누가 조절하냐면 여기는 단백질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포타슘을 다시 안으로 불러들이고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소듐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고 함으로써 이같이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우리가 한번 만든다면 신세틱 한번 만든다면 이거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와 같은 멤브레인 리피드 바이레이어 포스폴리피드를 가지고 만들면 되죠. 포스폴리피드를 가지고서 만든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임퍼미어블 하는데 특히 누구한테 임퍼미어블 하냐면 솔루트 아이언인데 특히 솔루트 중에서도 폴라하거나 또는 큰 거 매우 크면 못 통과하죠. 그 다음에 이온들 폴라한 거
그 다음에 언차진 하긴 했는데 폴라하진 않은데 아주 큰 물질들. 그 다음에 이온들은 대부분 못 통과하죠. 대신 통과하는 것들은 대칭성 있는 거. O2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O. CO2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C, O, O. 대칭성이잖아요. 대칭인 놈들은 통과해. 벤젠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육각형의 벤젠 링이니까 통과할 수 있죠. H2O, 스몰해. 조그맣게 뜨면 잘 통과하지. 차지를 띠지 않고, 약간의 폴라리티를 가지지만 스몰한 경우. 약간의 폴라리티를 가졌지만 얘는 이제 폴라리티를 가지죠. 사실 물이. 이렇게. 그렇지만 스몰하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해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에탄올도 마찬가지, 글리세롤도 마찬가지. 그러나 아미노 엑시드라든가 글루코스라든가 누클레오타이드가 잘 못 통과하죠. 모든 이온들, 플러스 이온이든 마이너스 이온이든 못 통과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멤브레인 트랜스포터 프로틴 크게 두 가지, 트랜스포터와 아이온 채널 프로틴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트랜스포터의 특징은 일단 리간드하고 결합을 해요. 솔루트하고 결합을 해. 첫 번째 결합. 이제 결합이죠. 그 다음에 conformational change. 이 형태로 이제 change가 일어나는 거죠. 구조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conformational change가 매우 중요하죠. 이 트랜스포터에서는. 그러나 이 채널의 경우는 클로즈 상태에 있다가 얘가 열려. 물론 이것도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라고 말하겠지만 이거는 바인딩이라는 건 없어. No binding. 그러니까 솔루트하고 바인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채널이 열리면 그야말로 여기서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정말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정말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것은 오픈 클로즈 시스템으로서 오픈 클로즈. 클로즈 되면 못 가고 오픈 되면 들어가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one at a time. 하나에 한 번씩.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한 번 바인딩 하면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야만 다시 옮겨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모드로 간다. 자,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의 한번 그 내용들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패시브나 액티브로 트랜스포트 한다. 패시브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액티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레디언트 멤브레인에서 이제 이것도 보기로 하고 이제 뭐 워터가 결국은 워터 농도가 높은 데서 워터 농도가 낮은 데로 가는 오스모시스가 일어난다. 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형태, passive와 active 형태가 있다 그랬는데, passive에서는 높은 농도에서 사실 여기 concentration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가게 되는 거죠.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자, 이제 패시브하게 한 것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니까 심플 디퓨전도 패시브죠. 아까 봤듯이 물이라든가 CO2라든가 뭐 H2라든가 이런 건 다 O2라든가 다 이거는 이제 심플 디퓨전이고, 채널 같은 경우도 얘가 오픈하면 채널 게이트가 오픈하면 여기서 쏟아져 들어가죠. 그죠? 채널 같은 경우. 트랜스포터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한다고 그랬지라도 여기서 결합을 하고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면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거기에 반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자체 농도 9배 concentration gradient 자체가 에너지죠. 이 자체가 concentration gradient 자체가 에너지라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는데, 근데 이 active transport 같은 경우는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있는 이 concentration gradient를 거슬러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concentration gradient 거슬러. 그러니까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concentration gradient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을 active transport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A하고 B 두 개의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소듐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소듐이 있는데, 또 happen to be 멤브레인 바깥쪽이 이 안쪽보다 더 플러스 차지를 띄었어요. 그럼 소듐이 갖는 이 플러스와 멤브레인 포텐셜에 갖는 이 플러스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겠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이것이 더 가세해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매우 크죠. 그것을 우리는 electrochemical gradient와 electrochemical gradient죠. 소듐이 바깥쪽에 많고 안쪽에 작은 electrochemical gradient와 또 여기 electrochemical gradient 요 멤브레인 포텐셜과 이 concentration gradient 소듐이 바깥쪽에 많고 안쪽에는 없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겹치면서 상당히 아주 높은 에너지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죠. passive transport일지라도. 반면 자, 이 포태슘이라고 한번 포태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포태슘은 안쪽에 많다 그랬죠. 안쪽에. 근데 멤브레인 포텐셜은 바깥쪽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concentration gradient가 electrochemical, 다시 말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에서 약간 캔슬 되는 거지.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약간 캔슬 되면서 포태슘은 나가려는 힘이 소듐이 들어오려는 힘보단 이렇게 더 많지 않은 거죠. 물 이동하는 경우 보면 일반적으로 물이 이동할 때 보면 아쿠아포린이라는 이 물질, 이게 단백질이죠.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이드로포빅한 바깥쪽과 하이드로필릭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구멍을 통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물은 사실 어떻게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심플 디퓨전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지만, 그죠? 이같이 주로 구멍을 통해서 포린 이런 구멍을 통해서 멤브레인 바깥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게 세포 바깥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또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 두 가지를 따질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 오스모시스에서 결정되는데 안쪽에 솔루트가 많고 바깥에 물이 있다면, 그죠? 이 물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자꾸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자꾸만 하다 보면은 이 안에 솔루트랑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스모시, 그죠? 이 물 농도가 바깥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 솔루트가 있으니까 안쪽이 낮은 상태에서 바깥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는 이제 공간은 한정돼 있고 계속적으로 물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안에 압력이 이제 차는 거죠. 압력이 차게 돼. 그래서 스웰링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스웰링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세포가 터지게 돼 있어요. 계속 물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여기 솔루트들이 있으니까. 바깥에보다는 안쪽이 예를 들어서 포태슘이라든가 뭐 클로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또는 유기산이라든가 물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계속 들어가면 이게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 중에는 이온을 빼내. 그럼 물이 좀 덜 들어가겠죠. 또는 물 자체를 모아가지고 바깥으로 퍼내는 방법. 또는 이건 셀 월로 단단하게 이렇게 싼 다음에 그 물들을 백큐얼에 따로 저장해 놓는 방법. 그리고 계속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물은 이제 계속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계속 물은 사실 오스모시스에서 들어가지만 이 안쪽에 압력이 카운터 밸런스하게 압력이 작동하죠. 그 두 개, 들어가려는 힘과 원래 있는 압력. 왜냐하면 셀월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압력이 밸런스를 맞추면 더 이상 물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 반해서 애니멀 셀은 만약에 안에 솔루트들이 많다면 물이 계속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압력이 또 이제 계속 차게 되죠. 그러면 점점 이게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세포가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애니멀 셀들은 지속적으로 이온을 퍼내가지고 자기가 계속 물이 점점 많이 안 들어오게 유지하는 작동이 있어야 되죠. 자, transporter and their function에서
여기서 이제 passive transporter를 한번 이제 보시면 passive transporter. passive transporter 같은 경우는 electrochemical gradient를 따라서 이제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펌프 같은 경우, active transporter는 펌프는 electrochemical gradient를 거슬러서 운반을 하고, 또 소디움 펌프 같은 게 소디움은 세포 안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소디움을 계속 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바깥쪽이 엄청 농도가 높잖아요. 안쪽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특히 ATP, 소디움 펌프. 그래가지고 세포 바깥과 안쪽에 아주 농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뭐 칼슘도 마찬가지죠. 이건 나중에 보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솔루트들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안쪽이 더 농도가 높죠. 이쪽이 바깥쪽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들여오죠.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소디움 경우는 안쪽이 더 바깥쪽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소디움을 보내죠. 프로톤 경우도 라이소솜 여기는 pH가 아주 낮죠. low pH. low pH라는 것은 프로톤이 많다라는 거죠. 프로톤이. 여기 프로톤이 엄청 많아. 근데 프로톤이 얼마 없는 사이토솔에서 이 라이소솜 안으로 계속 프로톤을 밀어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소솜이 이제 low pH가 유지되는데 이때도 ATP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파이루베이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파이루베이트라든가 이온들의 그 차이에 의해서 그 포텐셜에서 사실 ATP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펌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높은 농도에서 트랜스포터의 경우는 바인딩해서 높은 농도에서 바인딩을 해가지고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서 바깥으로 낮은 농도로 계속 퍼주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passive transport라면 passive transport. active transport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낮은 농도에 있는 놈을 높은 농도로 보내줘야 돼요. 높은 농도로. 이렇게 되려다 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에너지가 공급되는 방법은 세 가지, 특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처럼 ATP driven, ATP가 관여하면서 하는 경우. 또 하나는 light driven, light 에너지가 우리가 박테리아 로답신에서 보듯이 프로톤을 퍼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과 이쪽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차이가 나겠죠? 그럼 높은 멤브레인 포텐셜 차이가 나면 이 에너지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는 자 여기 높은 농도의 예를 들어 소듐이 있다 그럽시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물질들을 수송한다 그런다면 이 소듐은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 에너지가 엄청 크죠. 그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어떤 다른 농도의 구배를 거슬러서 그걸 퍼내는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couple transport, 그 다음에 ATP driven pump, light driven pump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 ATP에 대한 에너지 공급은 상당히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듐 펌프를 한번 작동하는 원리를 잘 보시면 소듐 펌프는 ATP를 이용해서 소듐 안에 있는 소듐 농도가 매우 낮죠. 안에 있는 소듐과 결합해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면 소듐이 바깥으로 나가고 또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갔을 때 열려 있죠. 이렇게 그때 포태슘이 여기 붙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에서. 그러면은 농도가 낮은 쪽의 포태슘은 농도가 높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농도가 낮은 쪽의 소듐은 붙어가지고 농도가 높은 바깥으로 이동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늘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30% 이상의 에너지를 바로 이것 하는데 바깥에서 포태슘을 퍼들여오고 안에 있는 소듐을 퍼내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다. 근데 만약에 화살에 이 오와베인이라는 이 독을 묻혀가지고 인디안들이 화살을 쐈는데 맞았다. 그럼 이게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오와베인에 의해서.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우리 몸 자체 기능을 못 하죠. 왜냐하면 이 멤브레인 포텐셜들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소듐이 결합을 해. 소듐이 세포 안쪽에서 결합을 하죠. 사이토솔 쪽. 결합을 해가지고 ATP가 이제 붙으면서 포스포릴레이션을 하고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 그죠? 컨포메이셔널 체인지. 컨포메이셔널 체인지 하면 소듐은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이 열리죠. 이렇게. 아까는 바깥이 닫혀 있었잖아요. 바깥이 닫혀 있었는데 소듐이 나가면서 바깥이 열려. 포스포릴레이션 된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포타슘이 붙죠. 다시 이 자리에 포타슘이 붙게 되고 인산화된 것은 다시 탈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잘라져서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포타슘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럼 포타슘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듐이 나가고 포타슘은 들어오고 이와 같은 일을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가 한다.